한별이의 시점으로 바라본 연애혁명을 시간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시간순으로 따져본다면 한별이의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게 된다. 한별이는 유치원을 다닐 때 굉장히 여리고 순한 아이였다. 그런 한별이가 못마땅했는지 주변 친구들은 한별이를 항상 괴롭히곤 했고, 그럴 때마다 한별이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곤 했다. 그중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3명 중 한 명은 공주영이라는 애였다. 이 애들이 한별이를 괴롭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바로 콧물을 흘리기 때문이라는 거. 다른 애들이 보기에는 더럽게 보인다는 거,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못 보던 한 여자아이가 새로 유치원에 왔다. 한별이는 그다지 관심이 가진 않았다. 다만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왕자림이라는 거에는 관심이 갔다.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공주영과 왕자림의 이름으로 놀려대니 굉장히 당황하는 공주영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그렇고 주변 애들이 저 애를 그다지 반겨하는 것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별이 자신이 보기에도 약간 귀신같이 무섭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애들은 자림이를 무서워했다. 그리고 자림이는 자연스레 혼자가 되었다. 그런 혼자가 된 자림이를 공주영은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한별이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제가 싫어하는 게 이름 갖고 연관지어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왕자랑 공주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해야지. 그렇게 한별이는 공주영에게 소소한 복수를 했다.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공주영과 왕자림을 엮기 시작했고, 역시나 공주영의 반응도 예상대로였다. 그 순간부터 왕자림 역시 공주영의 괴롭힘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한별이는 속으로 안심했다. 더 이상 나만 괴롭히진 않겠구나 해서 말이다. 그런데 그 애는 참 신기했다. 놀림을 받으면서도 전혀 아무렇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 애 덕분에 한별이도 서서히 변하려고 노력했다. 괴롭힘을 당하면 항상 울었었는데 그 애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싶어서, 그래서 눈물을 애써 참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거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별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왕자림은 한별이를 일으켜 주었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한마디 했다. 울지마 라고. 한별이는 기분이 이상했다. 이렇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애들이 없었는데 그 후로 한별이는 자연스럽게 자림이와 친하게 지내며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림이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괴롭힘은 여전했지만 이전과 달리 자신 옆을 지켜주는 자림이가 있어 한별이는 기뻤다. 한별이는 자림이처럼 되고 싶었다. 애들의 놀림과 조롱이 있던 간에 전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아 하는 자림이를 보며 자신도 저런 놀림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한별이는 그런 자림이처럼 되고 싶었다. 그렇게 자림이와 지내면 지낼수록 한별이는 점점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자림이가 먼저 집에 가게 되는 날이었다. 한별이는 엄마가 아직 오질 않아서 엄마를 기다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은 자림이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런데 갔다 와보니 그린 그림이 없어져 있었다. 어디 갔나 하고 찾고 있었는데 한별이가 그린 그림을 공주영이 선생님께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고 내버리는 공주영을 보게 되었다. 한별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림이를 그리게 되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엄마가 왔고 한별이는 엄마를 따라 집으로 향한다. 그렇게 얼마 안 있어 한별이는 자림이와 유치원을 졸업하는 날이 되었다. 그렇지만 자림이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고, 그리고 자림이와 같은 초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된다. 한별이는 다행히도 초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자림이와 같은 반이 되었다. 주변 애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자림이가 있어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2학년이 되었을 때 자림이와 다른 반이 되었고 처음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졌다. 자림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억지를 부려보기도 했다. 그런데 자림이는 한별이와는 다르게 의연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맨날 놀러 간다고 하며 한별이를 다독여 주었다. 그런 자림이의 말을 듣고 한별이는 눈물을 그치며 생각했다. 그래, 자림이가 항상 놀러 온다고 했으니까 반만 다를 뿐 자림이랑 멀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림이가 한별이네 반으로 찾아오는 횟수는 줄었다. 한별이는 자림이네 반에 먼저 가는 게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먼저 자림이네 반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자림이네 반에 도착했을 때 자림이는 이미 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한별이는 그걸 보는 순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다. 자림이의 옆은 항상 자신일 줄 알았는데 마치 저 애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뺏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나 불안했다. 그래서 한별이는 자림이와 같이 하교하는 길에 자림이에게 말했다. 자림아, 걔네랑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낼 거야? 너가 걔네랑 친하게 지내면 너가 우리 반에 못 오니까 그래서 싫어. 이렇게 말했더니 자림이는 그럼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되지 라고 답했다. 한별이는 무서웠다. 자림이 말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줄 친구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자림이는 그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한별이는 왠지 자림이마저 잃을 것 같다는 느낌에 눈물이 흘러나왔다. 다른 애들은 분명 나를 싫어할 테니까, 더럽다고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자림이에게 나랑만 놀아달라는 식으로 말했다. 한별이는 필사적이었고 그런 마음이 닿았는지 자림이는 한별이를 다독여주며 말했다. 그래 알겠어, 너랑만 놀게. 쉬는 시간에도 너네 방만 가고 집에 갈 때도 맨날 같이 가자. 그렇게 한별이는 자림이에게 자신감만 놀겠다는 약속을 얻게 되었고 한별이는 그제서야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 후로 한별이는 쉬는 시간이나 하교길이나 언제든지 자림이와 함께 하게 되었다.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애들과 부딪혀 넘어져도 항상 자신 옆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자림이가 있기에 한별이는 외롭지 않았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도, 점심시간에 학교에 있는 누렁이랑 놀 때도, 피아노 학원을 갈 때도, 놀이동산을 갈 때도 한별이는 항상 자림이와 함께여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 그렇게 한 2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한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될 즈음에 전학을 가게 되었다. 한별이는 너무나 슬펐다. 전학을 가면 자림이를 평생 못 볼 테니까, 자림이랑 헤어져야 할 테니까. 그래서 자림이에게 학교로 나오라고 하였고 학교에서 자림이를 만나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제 헤어지면 못 보게 된다는 생각에 슬펐지만 자림이는 그저 다시 만나면 된다는 식으로 묵묵하게 답했다. 한별이는 자신이 전학을 가게 되면 분명 자림이도 자신을 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눈물은 더욱더 멈추질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가 말했다.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우리 타임캡슐 하자. 잊지 않고 5년 뒤에 꺼내보는 거야. 그렇게 다음날 학교 시간에 자림이와 한별이의 우정이 담긴 팔찌를 타임캡슐에 넣었고 5년 뒤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 서로 팔찌를 끼자는 식으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자림이와 5년 뒤를 약속했고 한별이는 그렇게 자림이와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절대 자림이가 자신을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몸은 멀어지지만 자림이와 자신의 우정은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그리고 자림이는 한별이에게 있어 너무나 특별했으니까. 하지만 전학을 가게 된 후 자림이가 없는 곳은 역시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웠다. 이미 전학을 가게 된 곳에 친구들은 무리지어 벌써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한별이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곳에서도 은근슬쩍 계속해서 자신에게 행동을 막대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자림이가 없으니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별이도 그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보단 빨리 집 가서 자림이와 통화나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렇게 하교를 하고 집으로 뛰어와 자림이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한별이의 일상이 되었다. 자림이와의 통화는 이 우울한 일상을 버티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자림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고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다. 아무리 몸은 멀어져 있어도 마치 자림이가 자신의 옆에 항상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자림이는 항상 내 편이니까. 한별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를 한 후 자림이와 통화를 하는데 자림이가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이사를 가서 새 집의 번호로 전화를 하겠다라고 자림이는 말했다. 그래서 한별이는 알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자림이의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원래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도 자림이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자림이는 끝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장난이길 바랬다. 자림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자림이가 없으면 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자림이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다시 한별이에게 불안감이 휩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학교가 끝나고 항상 하던 일은 전화 너머로 들려오던 자림이와의 대화였으니까. 그래서 하교를 하고 집에 와서 걸리지 않은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봤고 자림이의 전화가 올까봐 한시도 전화기 앞을 떠날 수가 없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자림이의 집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려고도 했지만 결국 길을 잃게 되었고 길을 잃게 되어 경찰서에 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엄마가 자신을 데리러 경찰서에 오기까지도 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엄마 차를 탔다. 차에 타자마자 엄마는 한별이를 혼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한별이는 그런 엄마가 무서웠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엄마는 사내 새끼가 왜 걸핏하면 우냐고, 그리고 자림인가 뭔가 하는 애는 그만 있고 이제 학교에서 그만 새로운 애를 만나라는 식으로 소리를 쳤다. 그리고 엄마는 뒤이어 말했다. 걘 더 있고 다른 애 잘 사귀면서 잘 지낸다고. 한별이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짜 자림이가
자신을 잊고 다른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가라는 생각에 좌절감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애들과 친하게 지내기는커녕 점점 더 한별이를 향한 괴롭힘은 심해져 갔다. 자림이가 있을 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진 이 괴롭힘들은 자림이가 없으니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 학교를 가는 게 지옥처럼 느껴졌고 눈을 감으면 다음 날이 되니 잠을 자는 것도 싫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기다리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걸, 어쩌면 자림이도 자신을 귀찮아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말이다. 자림이만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같이 있을 줄 알았고 나도 너한테 특별한 존재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한별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세상에 내 편은 없는 건가? 난 진짜 외톨이인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별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시간이 흘러 한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다. 중학생이 되면서 불어난 체중 탓으로 인해 그런지 한별이는 더욱더 괴롭히기 좋은 대상이 되었다. 나를 향한 애들의 시선이 안 좋다는 게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고 초등학교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괴롭힘도 강해졌다. 참다 못해 반항을 해보려고도 해봤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돈도 뺏기고 틈만 나면 돼지라고 불리우며 수치심을 사고 심심풀이로 맞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이 자림이었다.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별이는 자림이가 너무나 보고 싶었고 자림이가 너무나 필요했다. 그만큼 한별이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날도 이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언제나 그렇듯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며 괴롭힘은 점점 더 선을 넘을 정도로 더 심해져 갔다. 반항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심한 괴롭힘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반 전체가 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보이게 될 뿐이었다. 한별이 곁엔 아무도 없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건 자신을 역겹다고 하는 소리뿐. 그래서 결국 한별이는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한다. 차라리 이럴 거면 없어지자.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날 찾지는 않을 거야.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 누구도 슬퍼할 사람은 없을 거야. 엄마 아빠도 안 슬퍼할 거야. 오히려 내가 없어지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렇게 한별이는 아파트의 최고층에 도착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며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옥상 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진짜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생각했다. 내가 대체 잘못한 게 뭔데? 체육 시간에 우스꽝스럽게 넘어진 거? 남들보다 목소리가 작았던 거? 남들보다 몸이 뚱뚱했던 거? 남들보다 비염이 심했던 거?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내가 너네한테 피해를 준 게 뭔데? 잘못은 날 괴롭힌 니네가 한 거잖아. 내가 사라져도 너네는 아무 변함없이 행복하게 살 거잖아. 왜 너네만 행복하고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 건데? 난 잘못한 거 단 하나도 없는데. 대체 왜?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뿐이었는데 그냥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친구 한 명 그것뿐이었는데 자림아 네가 있었으면 상황은 달랐을 거야. 네가 있었다면 만약에 너가 나였다면 나처럼 이러진 않았겠지? 그런데 내가 너였다면 난 널 절대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을 텐데 넌 대체 왜 날 혼자 내버려둔 거야? 그렇게 한별이는 옥상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한별이는 정신 차리고 다시 새롭게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는다.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하나도 변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런 행동들이 이 애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고 화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욱더 괴롭힘은 거세졌다. 그렇게 한참을 맞고 있을 때 주변을 바라보니 그저 모두가 방관하면서 날 보고 낄낄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한별이는 생각했다. 니들에게 더 이상 사과받을 생각도 없어. 니들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나와 같은 불행을 겪고 너네가 죽을 때까지 후회했으면 좋겠어. 니네는 행복할 자격도 없어. 그니까 행복하지 마. 그렇게 잠시 후 한별이는 그 애와 함께 교무실로 불려갔다. 뒤늦게 엄마도 교무실로 찾아왔다. 그 애의 엄마 역시 한별이의 잘못이라는 것처럼 큰 소리를 떵떵 치기 시작했고 그 애는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진심같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한별이는 전학을 가기로 결심을 먹는다. 내가 받은 괴롭힘에 비해 저 애가 받는 징계는 겨우 사회봉사 10일이기에 그래서 한별이는 더 이상 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새삼을 살기로 결심한다. 집에 오는 길에도 엄마에게 말했다. 더 이상 피해 끼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진짜 죄송하다고. 이제는 알아서 잘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한별이는 스스로 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결함
결함 하나하나를 다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비인 후과에 가서 비염을 6개월마다 치료했고 일과 중 대부분을 운동과 공부로 채웠다. 그러다 보니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랐고 살도 급격하게 빠졌다. 주변의 시선은 알아서 바뀌었다. 자신을 우러러 보는 주변 애들, 쉬는 시간마다 놓여져 있는 선물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전 과거와 너무나 비교되는 현실이었고 한별이는 그런 주변의 시선이 너무나 역겨웠다. 하지만 티를 내진 않았다. 그들에게 결함 하나라도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난 그들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야 하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한별이는 이런 역겨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학교도 다른 건 없었다. 괴롭히는 애들과 괴롭힘을 당하는 애들은 이곳에도 존재했다. 그래서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 한에서는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애들을 도와주려고도 해보았다.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애들도 과거의 자신처럼 많이 힘들고 외로울 테니까. 하지만 그 애들은 바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애들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한별이는 더 이상 그런 애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심을 한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일은 자신의 선에서 처리하는 걸 몸의 습관처럼 배워놓았고 부모님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부모님에게까지 완벽함을 보이려 했다. 그게 한별이가 생각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어두운 방에 놓여있는 책상에 앉을 때마다 항상 생각했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전에 자림이랑 함께했던 나날들이 생각이 났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변치 않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더 이상 그 애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별이는 중학교의 생활을 마쳤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자림이와 했던 약속이 생각났다. 5년 뒤에 이 상자를 같이 열자는 그 약속.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림이가 다녀갔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타임캡슐이 묻어있는 초등학교로 가서 타임캡슐을 꺼냈다. 그렇게 열어보았지만 역시나 왕자림은 이 약속마저 잊은 게 분명해 보였다. 그렇게 한별이는 예전에 자신이 자림이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았고 자림이가 자신에게 쓴 편지도 읽어보았다. 그 편지엔 그렇게 쓰여 있었다. 5년 뒤에도 너의 베프 자림이라는 그 말. 한별이는 이 편지를 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너를 잊겠다고. 왜냐면 너도 날 잊었으니까. 그렇게 한별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다.